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진짜 이런 거 왜 알아야 돼? 왜? 끝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묻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아 좋다. 바람이 차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벌써 9월이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새로운 계절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이 있다는 거 우리 상호 씨 알고 있어요? 머리가 좋아져요? 이 네. 음식만 먹으면?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머리가 좋아진다기보다는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바로 강낭콩입니다. 강낭콩이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강낭콩 그냥 바로 사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인데 두뇌 활동을 활발히 해주는 레시틴 성분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 레시틴이 뇌의 먹이라고 불려요. 굉장히 다양한 작용을 해서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강낭콩 먹으면 머리가 잘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낭콩. 제가 강낭콩을 안 먹고 와서 아. 지금 약간 조금 기름칠을 좀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똑똑하게 해주는 게 또 하나 있죠. 뭘까요? 하나, 둘, 셋! 꼬리곰탕! 꼬리곰탕. 꼬리곰탕은 먹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볼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상식의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먼저 바뀐 룰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룰이 뭐야? 바뀌었다. 룰이 바뀌었어? 우리가 얼마나 못 풀면 답답하셨나봐요. 오늘은 그럼 조금 더 수월할 것을 예상해 보면서 문제 주세요. 잡지나 신문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는 일을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잡지나 신문을 조금이라도 더 팔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실거나 심한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성인용 만화를 실거나 비도덕적인 사진이나 기사들을 과도하게 취재, 보도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 아니냐? 맞습니다. 너무 쉬운데? 맞아요. 저도 이거 적었어요. 하나, 둘, 셋. 황색 저널리즘. 이야! 와, 리얼타임. 바로 갑니다. 리얼타임. 바로 갑니다. 오케이. 와, 이거. 야,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 맞아요. 이거 기분 완전 바로 상식의 문제 기본인데? 나오자마자 황색 저널리즘, 나 옐로우 저널리즘 맞습니다. 적었지. 옐로우 저널리즘. 이건 선동하는 거예요, 맞아요. 독자들을. 안 좋은 거죠. 근데 황색 저널리즘의 유래가 뭐예요? 혹시 제가 지금 추측하는 게 맞을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옛날 신문들 중에 노란 색깔에다가 좀 이 종이는 콩 기름으로 인쇄했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좀 값싼 신문지들을 그래서 옐로우가 됐다. 네, 그건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죠. 제가. 예. 미국의 신문왕 조지프 퓰리처와 언론 재벌 윌리엄 허스트에 의해 탄생을 했는데요. 퓰리처는 1889년에 뉴욕 월드 일요일판에 황색 옷을 입은 소년 옐로우 키드를 게재를 했습니다. 당시 경쟁사인 허스트의 썬데이 저널을 창간을 했고요. 과대한 경쟁을 함으로써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아이에서부터 유래가 됐구나. 아무튼 우리 뜻대로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찬스가 2개나 있는데 4문제밖에 안 남았잖아요. 찬스 하나만 쓰는 거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큐 주세요. 흔히 꼰대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 있는 장년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꼰대라는 용어는 프랑스어 콩테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프랑스어 콩테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 알 것 같은데. 난 몰라. 해봐. 컴퓨터에 그 그림 그릴 때 흑연 그런 거 그거 아닌가요? 아니. 무슨 뜻일까? 꼰대. 우리가 꼰대를 뭐라고 말하지? 맞습니다.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 피곤하다? 그런 거.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명사. 명사. 약간 비유적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나무, 어허. 꼿꼿한 거. 어허. 그런 느낌이 이제 이렇게 재밌게 와전이 그럴 됐을 수도 수도 있을 것 있지. 같아요. 한번 찬스를 써볼까? 찬스 한번 써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네, 한번? 그냥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저희가. 그냥 찬스 쓰겠습니다. 찬스 주세요. 이런 거 저거 잘해? 추첨이나 저거 이런 거. 잘. 난 진짜 못하거든. 해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난 진짜 똥손이야. 냄새 찬스는 있습니다. 냄새는 맡아봐도 될까요? 맡아봐. 찬스냐 꽝이냐. 하나 고르겠습니다. 그냥 오케이.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어떤 찬스를 뽑았을까요? 찬스는 검색 찬스. 야 대박이다. 와. 핸드폰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핸드폰 쓰면 안 돼요? 30초는 언제부터 쓰는 게 저희가 누르는 순간 꼰대 유래 쓰면 돼. 시작. 오 이거 어렵다. 야 론데야. 어떡해. 야 꼰대 시간 다 가 빨리. 아, 이거. 쌍기역. 오 쌍기역이 없어요. 됐어. 꼰대. 유래. 됐어. 몇 초? 엔터가 뭐예요? 이거 눌러. 있다. 프랑스어 콘테 몇 초 지났어요? 나왔다.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딱 맞췄다. 이거 너무 좋다. 오케이. 이거잖아. 네 맞아요. 정답 백작. 정답. 예스 찬스 성공. 예스. 이게 살짝 위험했던 게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 첫 번째 제가 론데라고 쳤어요. 그리고 콘데도 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는 블로그로 들어갔는데 어. 요만큼 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자기가 아침에 먹은 거랑 막 점심 먹은 거 다 올려놓고 맞아요. 나서 제대로 찾았다. 아우. 이거 내 핸드폰이 아니라는 게 페널티네. 꼰대가 백작이군요. 프랑스어 꼰대는 일본식으로 부른 것이 꼰대가 된 것인데 이완용 등 친일파들이 자기를 수여받으면서 자신을 꼰대라고 자랑스럽게 칭했다고 안 좋은 합니다. 뜻이네. 이후부터 일제에게 자기를 받은 친일파들이 보여준 행태를 꼰대짓이라고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콘테라는 말 자체는 절대 안 좋은 뜻이 아니지만 이 친일파들의 맞습니다. 행동에 맞물려서 우리에게 안 좋게 내려온 뜻이네요. 시의성도 있는 문제네요. 근데 오히려 이 꼰대가 좀 부정적인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을 기억하면서 친일파의 만행을 맞습니다. 잊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찬스가 그러면 남은 세 문제 중에 하나 남았고 우리 실력으로 이제 두 문제를 풀어보자고. 네 맞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컴퓨터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 서버 없이도 각자의 컴퓨터 안에 있는 음악 파일이나 문서, 동영상 파일뿐만 아니라 DB, CPU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약어가 아닌 완전한 단어로 답해주세요. 야 야구는 알지. 네. 야구는 퍼스널 투 퍼스널인가? 그런 건 정답. 퍼스널 투 퍼스널. 알겠어. 저 이거 받고 봤었어요. 이 단어를 보니까 이거에 그 사이트에서도 썼었어요. 이 단어들이 피어입니다. 피어 투 피어 정답. 그래서 피어가 부족합니다라는 뭐 그 알림 메시지도 막 뜨고 그랬었던 기억이 문득 납니다. 피어 투 피어. 그래서 피어가 부족합니다면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엄마 올 시간 다 돼가는데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피어가 없어갖고 지금 나를 애타게 만드냐. 엄마 오면 이제 큰일 났는데 그렇지. 결국 다운 못 받고. 피어가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동료라는 뜻이고요. 동료. 피어.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중 지불을 막는 데 쓰이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고요. 네, 2부에서 들을 강의 주제가 블록체인입니다. 이동우 대표님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나름 P2P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따 강의할 때 좀 수월하게 듣겠네. 저희 같은 피어로서 이동호 대표님도 동료로서. 찬스 미리 꺼내 볼까요? 하나 남았는데 꺼내만 놓고 여기 놔두고 보자. 네. 알겠습니다. 하나 꺼내서. 네, 형님 하나 꺼내세요. 내가 난 주황색이지 무조건. 이거 문제 나오면 우리가 알면 풀고 모르면 이거 쓰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야. 한국방송공사 KBS는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에 걸쳐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을 했습니다. 뭔지 아는데. 이상가족 찾기 네. 특별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단일 생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세계 최장기간 연속 생방송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2015년 10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노래도 있는데요. 원래는 작곡가 남궁인의 아버지께라는 곡이었지만 이상가족 분위기에 맞는 내용으로 급히 개사해 음반을 냈고 최단기간 히트곡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와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나 그 노래 알아. 네. 노래는 누가 그 사람을
모르시나요?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가 좀 약간 좀 중성적인 느낌이. 패트김 선생님 같아요. 저희가 부른 노래 아니에요? 우리가 부른 노래는 먼저 찬스 갈게요. 간다. 아이! 나 진짜. 그래서 입술을 깨무셨구나. 나 진짜. 야, 거꾸로 봤는데 열이 받는다, 진짜. 거꾸로 해서 더 약 올리는 거. 꽝! 이러는 것처럼. 뭐야, 이게. 찬스 날렸네. 노래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뭐야? 떠덩덩. 뭐야? 노래가 뭐지? 몰라요, 저희. 나 진짜 이 몇 년도라고요? 84년. 난 88년생인데 이거 알 수가 없지. 이건 지금 아예 노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네.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 10시간 걸려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가수는 이 곡으로 데뷔를 해서 1년 만에 KBS 가요대상 7대 가수상을 수상하며 스타덤에 올랐다고 합니다. 서른도? 서른도씨일 가능성이 높은데 가수만 일단 맞춰봐도 될까요? 서른도. 와 진짜? 와 정답 사랑의 트위스트. 신이주 트위스트 추면서 노래 우리 꼬리공탕 시청자 여러분들 83년도를 기억하십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됐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어머니 아버니 함께 불러주세요. (30년) 야 정답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30년. 나 진짜 옛날 사람이야. 근데 저는 이게 놀란 게 30년이 그럴밖에 안 됐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30년밖에 안 됐었고 53년에 휴전 협정이 있고. 그치. 와. 이제는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 진짜. 이렇게 지워지면 안 되는 역사입니다. 이제는 만약에 방송을 똑같이 해도 돌아가신 분이 더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연결이 네. 안 되지 네. 이제. 슬프다. 구슬프다 노래가. 정말. 친구 동생이 돈을 엄청 벌었대. 인터넷 댓글에는 몇 억을 번 사람이 있다더라. 2018년은 일명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이야기로 세상이 시끌벅적했는데요. 20, 30대와 40, 50대뿐만 아니라 70대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이슈의 중심에는 디지털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확한 의미나 활용 등은 접어두고 단순 투기에만 광풍이었던 거죠. 비트코인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록체인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의미를 혼동하거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비트코인과 함께 자주 들리는 단어 블록체인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데이터가 저장된 블록을 잇따라 연결한 모음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뜻하는 P2P 방식을 이용해 각종 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해 동시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기록한 블록을 장부라고 한다면 거래자만 보관하는 현실 속 장부와는 달리 내용을 모두에게 공개해 오히려 해킹을 막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금융거래는 모든 내역을 은행과 같은 중앙관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을 송금했다면 두 사람 사이에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은행은 중간 역할로서 그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그 내역을 은행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눠 저장, 보관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시스템이죠. 이처럼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분산 저장입니다. 기존의 거래에서는 은행의 중앙 서버를 공격하면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있었죠. 아무리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도 금융권에서 전산망이 해킹됐다는 뉴스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해킹을 하려면
모든 참여자의 거래 데이터를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블록체인이 안전성과 보안성이 높고 모든 거래 이력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만 볼 수는 없는데요. 중앙관리자가 없다는 건 확률은 매우 낮지만 전체 시스템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다수의 합의에 따라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요. 만약 10명이 있는 네트워크에서 1명의 사람이 다른 5명을 매수해 위조한 블록이 맞다고 동의하게 만든다면 과반수 이상이 동의했으므로 위조한 블록이 진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일명 51%의 공격이라고 불리는 것이 블록체인의 가장 큰 약점이 되는 거죠. 나날이 발전되는 기술이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요즘, 블록체인은 우리 사회의 논란과 피해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더욱 많은 변화가 일어날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통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이 되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이동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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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에서 휴식이 참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추석 때 뭐 식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상훈이 계획은 추석 때 먹자. 먹자. 응. 아, 저는 이제 놀자. 놀자. 예, 끝나면 뭐 해야 되지? 먹고 놀자. 뭐 그러자. 아무튼 뭐 곧 다가올 추석 연휴를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자, 오늘 블록체인입니다. 드디어 블록체인. 야, 블록체인. 정말 하루 종일 뉴스 틀고 있으면은 10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죠. 10번이 뭐야? 그래요? 네. 그렇게 뉴스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건 비트코인이구나. 이 정도로 저희가 그렇죠. 모릅니다. 예, 아예 모릅니다. 자전거 체인밖에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봐야 그 돼요. 개념, 네네네. 예. 이제는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거의 분리된 개념처럼 여겨져요. 근데 이게 한동안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거의 같이 다녔거든요. 네. 비트코인의 시작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을 누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사토시. 그죠? 나카모토 사토시. 그럼 나카모토 사토시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집단이에요? 아니면 무슨 회사예요? 그룹이에요? 그것도 미국입니다. 그렇죠. 아직. 진짜? 네, 그 누구야? 어나니머스처럼 누군지 모르고. 자, 2008년 10월 31일 오후 2시 10분. 와. 시간까지. 예, 우리나라 시각이 아니고 뉴욕 시간으로 네. 딱 요때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이 불명예 이 사람이 사람 집단이 전 세계의 개발자 주요한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나는 암호화폐로 작용할 수 있게 하겠다. 와. 라고 이제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1년 된 거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은 뭐냐면 디지털 서명 체인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른바 블록체인으로 움직이는 암호화폐인 거예요. 예. 이게 블록체인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세 사람이 쓰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암호키를 갖고 있어요. 네. 그 암호키는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훈 씨가 태진 씨한테 비트코인을 팔았어요. 거래를 했고, 거래했다는 증명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네. 각각의 컴퓨터 안에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 형태의 그 저장 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을 테니 이 거래 내용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키 체인에도 이 둘 사이의 거래 내용이 나한테도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 10사람이라면 10사람 PC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해킹을 하려면 네. 이 둘 사이의 거래만 해킹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어. 10사람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걸 다 해킹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만약에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면 더더욱 불가능하죠. 더더욱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우리는 암호화폐라고 그러는데 비트코인이 한창 우리가 이야기할 때 2, 3년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붐이었죠. 예, 붐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에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비트코인의 장점들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 비자하고 마스터가 하루에 결제 금액이
한 300억 달러가 돼요. 전 세계에서요? 근데 비트코인이 1거래량이 한 5천만 달러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속도도 느리고 현장 결제를 할 수 없잖아요. 네. 이게 네. 한 번 전 세계 그 키체인을 도는데 한 10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시간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지만 비자와 마스터가 누리고 있는 그런 엄청난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의 300억 달러에 2%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네. 예, 그 결제 수수료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이 화제가 됐고, 그다음 비트코인의 어떤 기반 시스템인 블록체인이 화제가 되면서 블록체인을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했던 게 사실 지난 한 2, 3년 전까지의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암호화폐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시고, 자, 이제 블록체인은 비즈니스로 간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는 전 세계의 유명한 은행 한 9개가 합쳐지면서 우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첫 번째가 체인 아이디라고 있어요. 체인 아이디. 체인 아이디. 증권사에서 이 발급하고 있는 블록체인 아이디인데 원래는 공인인증서 써봤잖아요. 네. 써봤겠죠. 그걸 공인인증서를 쓸 때는 한 은행에서 발급을 받아도 다른 은행에다가 우리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블록체인 아이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뱅크 사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은행권에서 만든 그 블록체인 아이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빠르게 공인인증서들을 대체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에서 S10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네. S10에는 키스토어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월렛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지갑인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실제 거래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스템을 그 안에다 탑재했어요. 넣은 거예요. 탑재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다음 카카오도 지금 블록체인 사업을 준비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카카오 뱅크도 운영을 하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카카오 머니도 운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미 블록체인화된 어떤 암호화폐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죠. 이미 고객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 이 두 회사가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사실 우리의 관전 포인트일 수 있어요. 카카오가 이길 것이냐, 삼성이 이길 것이냐. 여태까지 약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구글, 아마존처럼 소프트웨어 회사가 자동화 네. 그 로봇 자동차 맞아요. 그걸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면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네. 그 그거랑 비슷한 싸움이죠. 예. 제조 회사가 이길 거냐, 아니면 ICT 회사가 이길 거냐. 궁금하다, 네. 진짜.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스테이블이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이라고 하면 이제 안정적이다 뭐 네,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 용어가 비트코인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JP 모건에서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 JP 모건은 곧 미국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JP 모건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내놔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이미 발표를 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1코인이 1달러하고 똑같은 환율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코인은 그냥 언제나 1달러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100달러를 내가 스마트폰에 갖고 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지. 비약은 당연히 있겠지만은 미국의 도토리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될까요? 도토리. 그러니까 전 세계인의 도토리가 된 거지 사실은. 어. 근데 이게 만약에 1코인이 1달러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유통량이 많다면 기축통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유통 분야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금융 분야 말씀드렸는데 유통 분야에서는 그 IBM 푸드 트러스트라고 있어요. IBM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컴퓨터, IBM 컴퓨터. 예. 처음에 키면은 나오는 로고 그거 옛날에 완전 그랬죠. 옛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네, 그랬지. 네. 그러다가 그 시장에서 뒤처졌잖아요. 사실은 컴퓨터 시장에서는 밀려난 상태였는데 이제는 IBM이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도 만들었고 그래서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도 이 블록체인 플랫폼에 탑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뭔가 상한 야채가 있어. 그랬을 때 그거를 점장이 이걸 딱 보고서 아, 이거 도대체 누가 상하게 한 거야? 라고 하면
모든 블록체인 체인을 다 쫓아가면서 그 상황들을 점검을 하고 누가 생산했고 누가 유통했고 이력 추적이 되는 이력 추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산지가 누구였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누구고 그다음에 유통을 누가 했고 뭐 이런 게 다 추적이 되니까 이 무서운 세상이 돼요. 진짜 무섭다. 그다음에 알리바바도 지금 유통 쪽에다가 블록체인을 강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짝퉁 제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짝퉁 제품을 걸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IoT 시장이 있는데 IoT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보안이 생명인데 이 보안을 중앙 서버에서 다 통제하지 않고 블록체인화 시키면 얘네들의 보안도 지켜낼 수 있고 그다음에 속도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이 블록체인 업계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분야가 하나 있는데요. 콘텐츠에도 블록체인이? 예. 이 회사가 아마 이것을 계기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코닥이 지금 코닥원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와. 그래서 사진 작가들의 콘텐츠를 안전하게 거래하겠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진짜 신기하다. 요거 가능성 있다. 내가 볼 때는 요거 가능성 있다. 그러면 예전에 코닥의 명성을 찾아올 새롭게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사업으로. 그러면 그렇게 블록체인을 준비 중이다라는 거는 그 사이트에서만 쓰는 화폐 단위가 또 생긴다는. 그러겠죠. 예. 그리고 좀 페이스북도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요.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곧 런칭을 할 것 같아요. 야, 이게 모든 게 바뀌겠다. 모든 우리 주변의 일상의 모습들이 바뀌겠어 이제.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동안 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늘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졌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고등무어. 무어의 법칙을 만들었던 고등무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했는지 알아요? 뭐 했어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길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낚시나 하겠다. 취소해. 그래갖고 진짜 은퇴하고 낚시했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벌어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겠지. 낚시. 저도 낚시하고 싶은데. 아무튼 이런 변화의 흐름에 뭐 우리가 이 분야에 몸담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일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아닌 것 대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존 스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분산화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산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게 존 스턴의 법칙인데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점점 더 이 비즈니스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탈중앙화, 분산화, 그다음에 분산 원장 이 개념들이 이 단어들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블록체인이 이제는 범용 기술로 작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범용 기술이 됐네요. 그냥 진짜. 뭐 트렌디한 어떤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어떤 각 산업의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범용 기술이 된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더 빠르게 뭔가 바뀔 거예요.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4행시 가야 되나? 블록체인 녹슬지 않은 우리의 머리로 체인지 시키자. 인간은 다 할 수 있어. 인간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야, 날이 갈수록 그냥 똑똑해지고 있어. 아무튼 오늘도 몰랐던 사실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아요. 알아야만 했던 사실에 대해서 그럼요. 간략하게 간결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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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꼬리곰탕이었습니다.